우리가 아는 자동차들의 엔진은 대부분 4기통이나 6기통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중형급 차량 이하 단계에서는 직렬 4기통 엔진이, 그리고 여기서 위급 및 준대형급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6기통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6기통 엔진은 또 V6 엔진과 직렬 6기통으로 나뉘는데, 직렬 6기통은 아시다시피 BMW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홀수 개수의 엔진 기통수는 잘 안 보이는 걸까요? 3기통 엔진이야 과거에 마틴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지라 익숙하겠지만 5기통 엔진은 다들 생소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는 아우디 RS3를 제외하면 5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꽤 예전에는 생각보다 5기통 엔진 장착 차량 중 유명한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렬 5기통 엔진의 특징과 과거 장착했던 차량들 중 유명한 차량들은 뭐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5기통 엔진의 95%는 직렬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비교하자면 4기통보다는 엔진 사이즈가 크고 6기통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직렬로 엔진을 얻을 때 가로 배치로 엔진을 얻는 전륜구동 차량에 장착하기가 6기통 대비 많이 용이했습니다. 공간을 6기통 대비해서 적게 차지했으니까요. 따라서 직렬 5기통 엔진 중에는 가로 배치로 장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5기통 엔진은 4기통 대비 조금 더 매끄러운 작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실린더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엔진 밸런스가 맞지 않아 진동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카뷰레터를 쓸 때는 연료 공급이 모든 실린더에 원활하게 안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렬 5기통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하면 4기통과 6기통이 낼 수 없는 배기음을 낸다는 점입니다. 얼핏 들으면 V10 엔진의 배기음과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V10 엔진의 구조가 직렬 5기통 두 개를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배기음을 내며 이 배기음은 생각보다 큰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밸런스한 소리라고 싫어하지만 저를 포함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배기음을 특이해서 좋아하죠. 그리고 실제로 후에 소개할 5기통 엔진 차들 중 다수는 배기음 덕에 유명세를 탄 차들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아까 위 5%에 해당하는 엔진이 있는데 바로 폭스바겐의 협각 VR5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특이하게도 V형인데 5기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상위 엔진인 VR6 6기통에서 실린더 하나를 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실린더 V뱅크 각이 일반적인 V형 엔진의 각도인 60도에서 90도와 달리 15도, 즉 엄청난 협각의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극소수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5기통 엔진은 직렬 방식입니다. 장착한 차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명차가 많은데 과거 90년대에는 5기통이 고성능의 상징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선 승용차에 상용화된 첫 5기통 엔진은 의외로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벤츠의 디젤 엔진 OM617이 최초로 승용차에 적용된 디젤 직렬 5기통 엔진입니다. 사실 벤츠는 유명한 직렬 5기통 엔진을 만든 메이커로 유명한데 후에 나오는 그 유명한 OM602 디젤 엔진도 벤츠의 직렬 5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우리가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쌍용 자동차의 무쏘에 장착되었던 디젤 엔진이 바로 이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무쏘의 배기음을 들어보면 다른 차량과 미세하게 달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이유가 바로 5기통 엔진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솔린의 경우는 1970년에 나온 아우디 100이 직렬 5기통 가솔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차량입니다. 아우디 100이라 하면은 지금 나오는 A6의 전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5기통 배기량 2.1L 스펙의 엔진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고 이후 1.9L 사양도 출시가 됩니다. 디젤 5기통의 벤츠가 있다면 아우디는 가솔린 직렬 5기통의 진심이었던 메이커입니다. 이후 아우디는 이 5기통 엔진을 2.2L 배기량 차량으로 만들어서 출시하는데 이 엔진을 자사의 스포츠카인 아우디 콰트로의 터보차저와 함께 장착합니다. 사실 이 콰트로라는 모델은 아우디 80의 스포츠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직렬 5기통 엔진은 아우디 80에로 장착되었고 이후 포르쉐와 합작하여 더욱 출력을 끌어올린 315마력의 엔진을 80을 베이스로 한 외건에 얹게 됩니다. 그 차가 바로 현재 모든 RS 모델들의 시초격인 차인 RS2 아반떼입니다. 아우디의 5기통 끝판왕 엔진이고 새로 배치하면서 엔진의 길이가 길어진 덕에 라디에이터를 엔진 옆쪽으로 놓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외건이라는 기념을 처음 정립한 차고 유럽 내에서만 2,800대 정도만 팔려서 굉장히 귀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5기통답게 배기음도 개성이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5기통) 하면 또 볼보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운사이징 여파로 4기통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하지만 과거엔 볼보의 주력은 직렬 5기통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볼보도 5기통 엔진에 터보를 조합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과거 모델명 옆에 T5라고 붙어있던 배지들이 그 증거인데 볼보의 터보 기술은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이유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큰 사이즈 엔진에 대해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출력을 올리려면 작은 사이즈 엔진에 터보를 장착하는 방법이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터보 기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처음으로 볼보의 850이라는 차에 5기통 엔진 장착이 되었고 이 차는 볼보의 첫 FF 방식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5기통 엔진을 다양한 배기량과 사이즈가 다른 터보차저를 조합해서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850R이라는 고성능 모델이 있었는데 이 차량 역시 고성능 외관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차로 유명합니다.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활약도 대단했어서 5기통은 고성능의 심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에 S60, V70으로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이 엔진은 그대로 후대에 이어졌고 마찬가지로 S60의 거의 모든 모델들은 직렬 5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렬 5기통의 가장 고성능 트림인 S60R에 장착되었던 엔진은 이후 포드에서 포커스 ST를 만들 때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엔진을 장착한 차량 역시 특유의 개성 넘치는 배기음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직렬 5기통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다운 사정에 밀려서 5기통 엔진의 개체수가 사라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따라 특유의 5기통 배기음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